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8월 8일 입추 지나고 첫 번째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온도는 살짝 내려가는 게 저녁 기온에 한 2도 정도 서울에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덥기는 합니다만은 대마불사자는 한 번에 끝나지는 않겠죠. 근데 온도가 조금씩은 내려가는 느낌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면서 옵션 만기 하루 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 장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기도 하면서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오늘 시장의 중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중국의 수출입 지표 무역 수지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중국의 수입 부분들이 전년 대비 27%가 증가가 됐어요.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 6월 달에 아무래도 좀 끌어당겼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선방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미흑자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6월이 289억 달러인데 7월 달 같은 경우 280억 달러니까 큰 차이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수출 대비 수입이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 자체를 다른 쪽에서 좀 더 많은 물량 부분들을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규모가 증가되다 보니까 대미 흑자 부분의 규모가 소폭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전년 대비 6%가 증가됐고 수입은 한 20% 정도 증가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장 후반 정도의 하락을 좀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움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홍콩은 상승입니다. 홍콩은 지금 0.3%인데 상해 종합지수가 오전장 우리나라 시간 11시 이후부터 약간 또 하락폭을 좀 키웠어요. 지난번에 500억 달러 관세 부과해서 1차분이 340억 달러고 2차분이 160억 달러입니다. 160억 달러에 25% 관세 부과가 진행이 좀 되면서 이런 영향으로 상해 종합지수가 1.2%, 그 다음에 선전지수가 1.9%의 하락폭을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출입 관련된 부분들을 상승을 시켰던 게 미국의 관세 25%의 관세 부과인데 핵심은 500억 달러는 핵심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미 시장의 선반영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2천억 달러의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어떤 코드 부분들의 봉합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시간이 얘기하는 사이에 좀 많이 좀 지났습니다. 8월 8일입니다. 한 20일 정도 20일에서 25일 정도 전후가 남아있어 공청회가 이번 달 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가 D-1일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종목군별로 상당히 따로 움직였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순매수 상위가 삼성전자가 들어왔고 금액으로 보면 580억 정도 삼성전자 매수가 들었고 또 반대로 SK하이닉스는 19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상반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 현대글로비스가 외국인들이 한 97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옵션 만기 D-1이다 보니까 종목군별로 상당히 각계전투식으로 상승과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도 보면 삼성 SDS는 오늘 삼성이 100조 원대 후반 정도의 투자, 국내와 국외부분 다 합해가지고 투자 규모 부분들을 밝히면서 이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특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쪽 바이오 쪽 투자 확대에 따라서 상승폭을 좀 키웠고 삼성 SDS도 그 선상 부분들이 좀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오늘 전체적인 장세 부분들은 시장은 관망이에요. 지수 자체는 약간 0.06%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종목군별로는 따로 각계전투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보험은 증권은 일부 하락 부분들이 나왔고 은행 내에서도 기업은행이라든지 실환주주는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 SD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확대했다는 기대감, 그다음 노트 차기 모델 출시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바이오로직스는 또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자동차 섹터는 또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업 앤 등락 부분들이 확실히 갈라졌어요.
현대글로비스가 장중에 제 기억으로 한 5% 이상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다가 종가상으로는 한 4%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거의 3%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이제 분할 시리즈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처음에 얘기가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게 현재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예요.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 그 전에 나왔던 것은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인적 분할 부분들, 뭐 기아차 간 인적 분할 부분들을 진행해서 거기에 투자회사와 그 다음에 사업회사 부분들을 매칭을 시키는 이런 그 인적 분할 시리즈가 시장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됐는데,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가 나중에 이제 또 중추적인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전에 시장 시나리오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현대글로비스는 마이너스 한 5, 6%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현대글로비스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놨어요. 먼저 뭐부터? 현대모비스부터,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현대모비스는, 그다음에 현대차도 2%대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고, 반대로 글로비스는 거의 5%, 장중에 한 5% 이상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명암이 갈렸죠. 전체적인 종목군들도 오늘 다 보면 그런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실적 모멘텀 아니면 여기에 부각되는 뭔가 스페셜한 모멘텀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그 오후장에 이제 삼성의 투자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됐죠. 핵심 키워드를 보면 물론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을 조금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고, 코스닥 쪽도 보면 중형주 쪽이 약간 테마성이라고 할까요? 가장 오늘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으로 나왔던 것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의 움직임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성의 투자 부분에서 1차적으로 선반이 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오후장의 정리 부분들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하고 5G 이쪽에 투자 부분들을 상당히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청사진에서 AI, 바이오 쪽은 뭐 육성해야 되겠죠. 중국이 고령화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AI 쪽의 육성에 대해서 드라이브 부분들을 걸겠다. 전에도 지금 글로벌 센터, AI 센터가 아마 5군데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전에도 한번 그 움직임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AI 인재 확보를 통해서, 뭐 회사든, 아니면 기업이든, 회사라든지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을 산다든가 M&A를 진행한다든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선종이 비전 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 AI 쪽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ARM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다추싱이라든지 우버라든지 이쪽 그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을 발끝 밑에부터 저인망식으로 거의 뭐 다 접수를 하고 있다고 봐도 큰 차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뭐 정부에서 투자 부분들을 독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은 더 빠르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 쪽, 지난번에 구도상으로 5개 거점 센터 부분들에 대해서 인재 확보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 몇 달이 됐는데 그 다음 수속 부분들을 하나도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AI 쪽 알렉사 서비스,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각 통신사들이 AI 스피커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 거 아직도 나오지 않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위태롭다라는, 아직까지 막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위태롭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빅스비의 성능 또한 제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빅스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AI 쪽을 통해 가지고 빅스비의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가정까지 제어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좀 돼야 되겠죠. IoT 부분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샤오미라든지 해외 쪽의 업체들은 이 속도가 상당히 눈에 보일 정도로 탁탁탁 거점을 확보를 해가는데 삼성은 글쎄 이 가시권이 잘 안 들어오는 걸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AI 청사진 좀 더 과감한 드라이브 부분이 필요하다. 최소한 스피커 쪽 부분 아니 빅스비 쪽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점유율 부분들을 올려놔야지 나중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가정이든 이런 판매 부분들 할 때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산업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점점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너무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서 그 위기감이 조금 솔직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이 그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중심축 핵심으로 뭐 가전을 컨트롤할 때 리모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허브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점유율 자체가 낮아지면 안 된다는 그런 케이스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 중소형 부분에서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자율주행 삼성전자 투자 연관된 산업군의 종목군 반등 부분들이 나왔다. 그리고 삼성이 그린 청사진에서 AI의 어떤 드라이브 부분들은 좀 더 과격하게 공격적인 드라이브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여기에 종목군별로 명한 부분들이 조금씩 더 갈리겠죠. 여기 부분들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어제 장에 이어서 지금 어제 8월 8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에 장보고 프리미엄이 스타트가 들어가고 이제 거의 완결이 진행이 됐다라는 코멘트도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